정부가 내년부터 희망 근로 사업이나 청년 인턴 등 직접 재정을 지출하는 일자리 사업에 취업 취약계층을 30에서 50%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건물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법적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은행권의 신용위험 지표가 상승하면서 늘어나는 대출 수요를 맞추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 세계 21개 항공사에 가격 단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소비자 집단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또 상승 속에 마감이 됐습니다.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0.5%, 코스닥은 0.2% 가까이 올랐고요. 코스피는 1684선을 기록했습니다. 장중에는 1650선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 그래도 또 많이 만회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많이 모처럼 매수를 했습니다. 2,5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했고요. 개인은 1,000억 원 넘게 매수를 하다가 지금 상승폭을 매수폭을 점차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780억 원 정도 순매수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3,000억 원 넘는 매물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인 장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 보도록 하죠. 김보람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7월 6일 화요일장 마감했는데요. 국내 증시 눈부신 회복력을 보여줬습니다. 상승폭은 크지 않지만 장중에 중국의 반등 소식과 함께 반등에 역시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9포인트 오르면서 1684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12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그 장중에는 200일 이동평균선마저 무너졌지만 낙폭을 줄여가면서 5일선마저 회복한 모습입니다.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매수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789억 원 매수했고요. 기관이 매수로 흐름을 바꾸면서 매수폭을 큰 폭으로 늘려나갔습니다. 2,500억 원 넘는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 포지션이 유지되면서 오늘 3,000억 원 넘는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도세가 들어갔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으로 흐름을 바꿔서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1포인트 오르면서 487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장중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 낙폭을 크게 늘려갔지만 개인 쪽에서 매도세가 들어오면서 낙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상승으로 반전해서 마감했는데요.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이 매수 우위를 차지해주고 있습니다. 76억 원 매수했고요. 기관이 5억 원 정도 소폭으로 매수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쪽에서 79억 원 정도 매도 포지션이 꾸준하게 유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상승했다가 하락으로 흐름을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1원 10전 내리면서 1220원 30전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1232원에 출발했지만 장중에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또 유로 달러가 반등을 하면서 상승폭을 많이 줄여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를 기해서 호주에서 금리가 동결됐다는 소식도 상승폭 반납에 일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약보합 움직임 1222원 30전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1% 오르면서 77만 5천 원을 기록했고요. 현대차가 4.5% 올랐습니다. 한국전력 역시 강보합에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은행주인 신한지주는 1%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차가 강세를 보이면서 현대모비스 역시 4.7% 큰 폭으로 올랐고요. LG화학도 실적 기대감에 2.6% 올랐습니다. KB금융면이 은행주 중에서 강세를 보여줬고요. 전기전자주인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 역시 4%대 상승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조정받았고요. 서울반도체는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2분기 실적 기대감에 3% 올랐고요. 그리고 다음이 0.2%, CJ오쇼핑 역시 2% 올랐습니다. 포스코 ICT가 1%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네오이즈게임즈는 저가 매수세에 6거래일 만에 반등했는데요. 오늘 3% 올랐습니다. SK컴즈는 오버추어 코리아와의 검색 광고 재계약 소식에 오늘 3.9%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도주들의 반등이 눈에 띄는데요. 먼저 IT주들 개인과 기관이 살면서 실적 기대감에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1% 올랐고요. LG전자에서부터 LG 디스플레이까지 4%대 큰 폭의 상승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삼성 SDI와 LG 이노텍 역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자동차주 역시 올랐습니다. 실적 기대감과 저가 매수세가 올리면서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현대차가 4.5% 올랐고요. 현대모비스가 4.7%, 대우부품은 14.9%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자동차주는 올 상반기에 자동차 생산과 판매량이 반기별 최초로 200만 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실질 기대감이 주가를 올리는 데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오늘 현대상선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2분기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장중에는 약세를 보이다가 장 마감 들어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강보합 움직임 나타나면서 34,750원을 기록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테마주 한 가지 있습니다. 천리안 위성이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우주항공주들이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트라이기의 세트레가이는 보합에 마감했지만 한양ENG가 2.8% 큰 폭으로 올랐고요. 빅텍 역시 2.4% 오르면서 우주항공주들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주가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상승을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일 전략, 라성호 전략과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내일장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눠봐야 되겠죠. 동양종금증권 원성필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전과 오후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오늘장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리죠. 네, 오늘 시장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였습니다. 특히 오전장 시장 급락했다가 이제 오들어서 낙폭을 모두 메꾸고 결국 종가 기준으로는 1680선을 회복하면서 마감되는 상당히 강한 시세를 나타내 주었는데요. 일단 오늘 제 시장의 큰 특징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오전에 헝가리 디폴트설이 제기되면서 전 세계 증시가 동반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증시도 크게 충격을 받는 흐름이었는데요. 지금 헝가리 디폴트설 같은 경우에는 그 IMF가 헝가리를 이제 방문한다는 그런 소식이 조금 와전되면서 사실상 그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확인되면서 증시 오후 들어서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제공해 주었고요.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늘 외국인들 장 초반 상당히 강한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지난 5월달 이후로 가장 큰 대규모 순매도를 기록했고요. 특히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에 따라서 베이시스가 크게 악화되면서 오늘 프로그램적으로도 약 4천억 원 이상의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이제 외국인들의 현선물 동반 매도와 프로그램 매물의 여파로 지수는 크게 낙폭을 확대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오후 들어서부터는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사자세에 나서기 시작했고요. 국내 기관들 그리고 국내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 개장 초 급락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면서 낙폭을 제한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 프리뷰가 전체적인 글로벌 IT 기업들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늘 IT주들 중심으로 지수가 급등한 점도 오늘 시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들 중에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급 측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투신권에서 그동안 좀 매도를 많이 했었는데 기관 전체로 놓고 봤을 때에도 국내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당히 많이 느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향후에 이렇게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한번 예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제 기관이 국내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펀드 플로우 쪽으로 계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흐름들이 필요한데요. 아쉽게도 지금 국내 펀드 시장은 장기간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평균 500억에서 1000억 정도 순매도가 쏟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 기관의 전체적인 매수 여력은 분명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현재 펀드 내 현금 비중을 보게 되면요. 현재 주식 비중이 약 92% 그리고 현금 비중이 8%로 과거 평균 수준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기관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절대적인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일주일 정도 추가적인 순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제 시장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특징적인 수급 현상 중에 하나가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이제 주식을 사주고 있다는 이 부분인데요. 과거 이제 연기금의 매매 패턴을 살펴보게 되면 PER 기준으로 9배 미만에서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모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현재도 지금 국내 주식 시장의 12개월 선행 PER이 약 8.9배로 아주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는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기금의 매수 종목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리고 IT를 중심으로 한 일부 성장주들 쪽에 집중됨에 따라서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연기금은 주가를 올려가면서 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조금 더 주더라도 매수하는 그런 흐름들, 즉 시세를 어느 정도 주도해주는 그런 매수 성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외부 요인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미국 정시가 독립기념일 때문에 휴장을 했었고 이제 또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시장 방향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미국 쪽 상황도 양호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소식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일단 이제 이번 주 국내외에는 뚜렷한 경제 지표들의 발표는 없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주 말에 금통위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번에도 금리 동결이 확실시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까지는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 특히 중국 쪽에서까지 주요 모멘텀 지표들이 둔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에 추가적인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들 발표가 없기 때문에 결국 시장은 다시 한번 기업들의 실적에 눈을 돌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영업이익이 분기 기준으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영업이익 전망치 자체가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 변수들만 돌발적으로 악화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시장은 국내 기업들의 양호한 흐름에 무게를 주면서 추가적인 반등 시도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 1700선 돌파는 무난하게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장 투자 전략을 내려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앞에서도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고 내일장 상황이 상당히 중요한데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시장 2분기 실적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반등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의 어닝 가이던스가 지금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 패턴을 살펴보게 되면 오히려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가 증시의 단기 분기점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실적 가이던스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기대감에 의해서 지수가 반등하다가 막상 가이던스가 발표되고 나면 지수가 동반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일단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의 경우와 상대적으로 좀 반대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최근까지 지수가 상당히 부진했던 흐름을 이제 고려해 볼 때 결국 그 삼성전자의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전혀 반영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기업의 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국면이 찾아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들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IT 업종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코스닥 시장 내 중소형 업체들의 2분기 영업이익 모멘텀도 전반적으로 1분기 대비해서 상당히 양호하게 개선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따라서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반등하는 흐름 그리고 여기에 겹붙여서 중소형주들까지 시세에 동참하는 그런 견조한 반등 흐름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도주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약세를 보이다가 후반부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했는데 저가 메리트가 좀 훼손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에 대해서 내일이라도 당장 참여를 해도 될지 그에 대한 말씀도 함께 부탁드리죠. 네, 일단 지금 절대적인 지수 자체가 1684포인트, 그러니까 1700선을 하회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아직까지 박스권 상단과 하단 돌파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시장은 당분간 추가적인 횡보를 보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 지금처럼 박스권이 길어졌던 구간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박스권의 최대 구간이 평균적으로 약 11개월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10개월 연속 박스권이 지속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어느 쪽으로든 강한 방향성이 임박한 그런 국면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이제 방향성이 위쪽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적 기대감 그리고 2분기를 제외하더라도 3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치 자체도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유럽발 악재가 완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분명한 모멘텀을 제공하는 3분기 강세 랠리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수준에서도 주식을 충분히 살 수 있는 매력적인 가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양종금증권 원상필 연구원과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부터 정부가 재정을 지출하는 일자리 사업에는 취업에 취약한 계층을 30에서 50%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각 부처가 추진해온 202개 일자리 사업을 134개로 통합하고 취약계층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는 원칙적으로 취약계층을 50% 이상 고용하도록 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주로 고용하는 사업은 노인 일자리 창출과 아동안전 지킴이 등 23개의 사업입니다.
다만 농산물 안전성 지원과 재가복지 지원 등 8개 사업은 취약계층 고용 비율을 30%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건물들은 올 여름부터 정부가 권장하는 실내 냉방 온도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올해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석유 완산톤 TOE를 기준으로 400만 TOE에서 500만 TOE로 높이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2000 TOE 이상으로 대형마트 크기인 대형 건물 586곳에 권장 냉방 온도도 준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8월 중 전력 사용량이 많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대형 건물의 개별 난방기를 시간당 10분씩 끄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의 신용위험 지표가 상승함에 따라 앞으로 대출 창구가 상대적으로 좁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국내 16개 금융회사 여신 담당자를 대상으로 대출행태 지수를 조사한 결과 국내 은행의 신용위험지수는 올 3분기 20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2분기보다 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지난해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신용위험지수는 0을 웃돌수록 신용위험이 커진다고 판단하는 응답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은행의 신용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3분기 대출 수요는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따라서 은행의 대출 태도는 우량 대출자에게 선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 세계 21개 항공사에 가격 당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소비자 집단 소송이 제기될 전망입니다. 또한 국내 LPG 업계의 가격 담합에 대해서도 집단 소송이 제기됩니다. 법조개혁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공정위가 항공화물 운임을 담합한 16개국 21개 항공사에 과징금 1,200억 원을 부과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 격인 항공운송업체가 소비자 집단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6,689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LPG 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일반인 27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달 말께 제기할 예정입니다. 증권금융뉴스입니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미주개발은행과 맺은 무역금융협약을 통해 오는 19일부터 중남미 지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수출대금 회수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남미 지역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이 기업은행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출 채권을 회수하고 수출금융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삼성증권은 각 업종에서 1위를 달리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화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를 8일까지 100억 원 한도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판매하는 ELS는 만기가 3년이며 4개월마다 돌아오는 조기 상환기의 조건을 만족하면 연 12.3%로 상환됩니다. NH카드는 이달부터 금리 변동 없이 카드론 취급 수수료를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1에서 3%인 카드론 취급 수수료가 폐지됨에 따라 NH카드 고객들은 카드론 대출 시 실질적인 금리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HMC 투자증권은 8일까지 최대 30% 수익을 추구하는 원금 보장형 ELS와 LG, 현대미포조선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원금 비보장형 ELS를 각각 공모합니다. 원금 보장형은 코스피 200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1년 6개월 만기 상품이며 원금 비보장형은 3년 만기로 6개월마다 돌아오는 조기 상환기에 조건을 만족하면 연 15% 수익으로 상환됩니다. 네, 우리 증시가 후반부에 힘을 좀 발휘했습니다. 기관의 영향력이 컸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외국인들이 매물이 꽤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후반부에 많이 줄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를 또 앞두고 있고 이 미국에서 들려올 여러 가지 소식에도 좀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국내 시장 아직까지는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다른 나라 증시도 어떻게 마감되고 있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0.7%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 9,338선에 마감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중국 증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0.9% 오르면서 2,387선을 현재 걷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7% 가까이 오르기도 했는데 상승폭이 많이 줄어든 모습이네요.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 전망은 일단 밝습니다. 하지만 해석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내일 우리 시장 변동성이 일단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구체적인 투자 전략 짜보고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